한국기독교국민문제협의회의 정책기한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이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는 그 답변 중 붉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쪽에 기독교계가 한쪽에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 사단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계가 제안한 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내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삼아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취지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현재 세월호 유족회는 이날을 안전사회의 날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두 논의가 생명 경시 세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대 종교문화자원 보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5쪽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경우에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와 관련한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 국가등록문화재가 84건에 달합니다. 기독교가 근대사에서 대한민국 건립에 기여한 공로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 사업에 대해서 보존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여야 합니다. 현재 보존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각정의원실에서 문화재 활용을 위한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 법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 기독교계에서 제안을 주신 근대 종교문화자원 보존법과 또 박정희이 준비하는 문화재 활용을 위한 법안의 핵심적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정 취지인 복원과 보존 활용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계와 적극 소통해서 교계의 주장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 돌봄청을 신설하는 등 모두 17개의 세부적인 제안을 기독교 공동정책협의회가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부적인 제안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실제로 저출생 문제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철영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 극복, 다음 세대의 보육 교육 문제는 민과 간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이 과정에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영유아와 초중돌봄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했고 또 그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해 놨습니다. 특히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크게 내려서 또 어린이집의 공간 확대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육을 위해서 양육자가 고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갑기대 없는 촘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재명 후보 생각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자신보다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우리 사회의 기능 총량이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서 일자리 6대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 일자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좋은 인재를 만들도록 하고, 지금까지처럼 관성적인 공공부문에서의 임시적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통해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급되도록 하고, 여섯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6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가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먼저 그 알코올, 마약, 도박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는 통합적인 법 제정과 관련법 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예방과 재활 치료에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종교계의 요청처럼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 다만 국가가 종교단체의 협력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세계 기부지수 57위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기부 문화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요구에 대해서는 13쪽에 나와 있는 기부 기업과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개선하고, 기부의 용처를 확대하고, 또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국내외 봉사를 포함한 자원봉사와 기부금 재능기부 통합 인증 및 관리,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부여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보다 풍성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제한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DA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는 최빈국 수혜국에서 드디어 이제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이제 ODA 예산을 늘려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 총 1조 원 규모로 개발협력 예산을 증액하고, 개도국 최빈국의 맞춤형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재난 상황에 대비한 민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1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계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가적인 재해와 재난 시기에는 간과민 그리고 종교계까지 힘과 뜻을 모아서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종교계의 불필요한 갈등, 특히 종교자유 침해 논란이라든지 예배자유 논란 등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교계와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교계와의 일상적인 접촉과 논의를
이제 정부를 책임맡게 되면 이런 논의를 더 강화해서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민 위기관리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종교사학의 권학 이념과 정체성을 수호해야 된다는 제목하의 교육의 요청에 대해서는 16쪽에 나와 있는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 자체의 원리에 따라서 종교적인 권학 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서 확립된 일반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종교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학교의 교육과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유와 권한 또한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종교계가 종교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두에게 문화를 개방한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자체가 종교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해서 반드시 피교육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러나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 한해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타종교자나 사이비, 그러나 기독교계의 우려처럼 타종교나 사이비 종교자가 학교의 교사로 들어와서 종교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고 아예 채용을 연속시험으로만 하거나 또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기독교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기문 총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전 세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 지향 등 19개의 폭넓게 예시된 분야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신청받을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에 동성원에 반대하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기독교 이 공동협의회 답변에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정의 과정에서는 좀 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이 건물에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서광석 목사님이나 유영록 목사님 또 이영훈 목사님 등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고 며칠 전 TV 토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일방적으로 강행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구총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동안 전통주의 가정이라고 상정했었던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비율이 2000년에 본 전체 가정의 한 절반, 48%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30%에 밑돌고 있습니다. 29.9%. 대신 2인 가구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가정 구성의 변화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여론조사, 국민의 인식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보느냐라는 항목에 조사 대상 국민 약 70%가 동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구성의 변화를 가족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고 개정 전에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 혈연, 이방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제한하면 새로운 변화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는 충분한 소통과 대화, 토론을 통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 문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종교계와 기독교계와 거쳐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가 이 법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의 시작을 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대체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임신 징계의 법적 허용 범위 등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낙태죄 처벌은 효력이 상실했다고 해도 그러나 임신 중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서 대체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안전한 피임으로 임신 중지를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22쪽의 하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제안에 깊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것은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들이 포괄적 지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산림 녹화,
보건의료 협력,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전개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인권 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 문제, 제3국에서 태어난 무국적 북한 이탈 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부재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23조 하단에 있는 것처럼 불건전한 종교 집단과 이단 세고단체에 의한 종교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일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서 사회 공동체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재명 후보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단 사이버 단체나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활동, 집단 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 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개인적인 소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생기는 게 사실인데 이런 일을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규제하고 막는 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계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다른 7대 종교와 같이 협의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사회적 공시제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어떤 종교든지 정부에 이제 등록을 하거나 보도 활동을 하거나 이거 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의 정관에 종교의 목적과 구체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 이런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자기 스스로 소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요새는 이제 SNS가 전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 공시 내용을 보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를 일단 시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 사건은